안녕하세요. 저는 글로벌 융합학부 2학번 김효정. 전 컬처 앤 테크놀로지 융합전공 21학번 김다미입니다. 네, 오늘은 기다리고 기다리던 컬처 앤 테크놀로지 융합전공의 생기부 훑어보기 편입니다. 이제 컬처 앤 테크놀로지 융합전공이 신설 전공이다 보니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을 것 같아요. 글로벌 융합학부의 컬처 앤 테크놀로지 융합전공은 어떤 전공인가요? 네, 저희 컬처 앤 테크놀로지 융합전공은 콘텐츠 제작, 콘텐츠 비즈니스, 콘텐츠 테크놀로지, 또 문화연구 이렇게 4가지 트랙을 제공하는 전공입니다. 학부생들은 각 트랙에서 제공하는 전공 과목들을 잘 확인해 본 뒤에 자신의 과목들을 자유롭게 수강하고 자신만의 학습 방향을 직접 설계할 수 있는 학과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역시 정말 매력적인 학과네요. 제가 전공 진입을 해서 그려나갈 제 미래가 정말 기대가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컬텍을 지망하여 글로벌 융합학부에 아주 자랑스럽게 입학해준 김효정학부의 생기부를 오늘 바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주의해주실 점은 저는 외고를 졸업했다는 점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 같이 생기부를 짚어보러 가볼까요? 고고! 네, 먼저 저희 수상 영역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저희 컬처 앤 테크놀로지 융합전공은 문화 콘텐츠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학과이다 보니까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바로 여기 학교 소개 동영상 UCC 대회에서 수상하신 경력인 것 같아요. 네, 저는 원래 콘텐츠 기획 및 제작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런 대회에도 열정적으로 참여했던 것 같아요. 친한 친구들과 팀을 꾸려서 해당 대회에 나갔었는데 직접 하나부터 끝까지 다 기획해보고 편집하는 활동들을 하면서 어떻게 서론, 본론, 결론을 구성을 하고 어떤 포인트를 강조하면 좋을지까지 직접 고민해보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활동들이 제가 콘텐츠 기획 및 제작에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보여줄 수 있는 의미 있는 활동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3학년 때는 책 속에서 찾은 국제문제 발표대회에서 무려 186명 중에 1등을 하셨다고 적혀있는데 이 대회는 어떤 대회였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이 대회에서 저는 예정된 전쟁이라는 책을 읽고 제가 탐구했던 내용에 대해서 발표를 진행했었습니다. 저는 원래 수업 시간에 무언가를 배우면은 이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고 저만의 궁금증을 가지고 탐구를 진행했었어요. 그 탐구 과정에서 책을 정말 많이 읽었고 이를 통해서 보다 심도 있는 탐구 활동들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저의 3년간의 활동들이 이 대회에서 저의 역량을 펼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도 이렇게 독서에 큰 힘을 발휘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제가 컬처 앤 테크놀로지 융합 전공을 지원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콘텐츠나 미디어 분야에만 관심을 가지고 탐구하고 공부한 게 아니라 사회 그리고 미디어에 대한 전반적인 폭넓은 배경 분야까지도 열심히 공부했다는 제 열정과 저의 역량을 보여주는 활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미디어뿐만 아니라 독서와 같은 다양한 분야에도 열정을 가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저희 열정을 정말 중요시하는 컬텍의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은 자율활동 부분인데요. 여기 정말 특이하신 경력이 적혀있다고 생각돼요. 외고생임에도 불구하고 직접 웹사이트를 제작해 주셨다고 여기 작성돼 있는데 혹시 이렇게 웹사이트를 직접 작성해 주신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그런 웹사이트 제작 활동은 10분 스피치 활동이라는 자유활동에서 진행된 심화 연계 활동인데요. 이 자유활동은 정말 제 고등학교 3년이 잘 담겨있는 활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먼저 저는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교내 소모임으로 인포그래픽 활동을 진행했었습니다. 이 활동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주제를 선정을 하고 그 주제에 맞는 질문들을 직접 만들어서 저희 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설문지를 돌리고 그 결론을 내서 뭔가 유의미한 정보를 전달하는 인포그래픽을 전시하고 제작하는 활동이었어요.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은 바로 문화재 반환 프로젝트였습니다. 이제 목류 도원도나 외교 장각 의계와 같이 문화재 반환 문제가 있는 문화재들에 대해서 우리 학교 학생들은 얼마나 알고 있는지,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설문조사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저희 학교 학생들이 그러한 부분을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게 되게 안타까웠고 이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주고 문화재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격려하는 인포그래픽을 제작하여서 직접 전시를 했었습니다. 그 활동을 하면서 이러한 미디어 테크놀로지, 뉴미디어 테크놀로지와 콘텐츠가 결합을 하면은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겠다는 깨달음을 얻었어요. 이제 그러한 깨달음을 얻던 와중에 또 중국어 시간에
저는 이제 소수민족 정체성 보존을 위해서 어떻게 노력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연계 탐구도 진행했었는데, 그 활동에서 제가 제시한 해결 방법이 바로 사이버 소수민족 정체성 보존 협력단을 만들어서 활동을 해보는 게 어떻겠냐라는 걸 솔루션으로 제시를 했었습니다. 이제 저는 제시만 한 게 아니라 직접 학급 친구와 함께 그 활동을 진행을 심지어 했었어요. 그러던 와중에 이제 자율활동에서 또 책을 읽으면서 뭔가 소통, 커뮤니케이션 이뤄내는 콘텐츠가 되게 중요하다는 걸 깨달을 수 있었어요. 그 책을 통해서 이러한 깨달음을 얻으면서 배운 거를 실천해보자 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얘기했던 사이버 소수민족 정체성 보존 협력단, 줄여서 CMIG이라는 그런 활동을 소개하는 웹사이트를 직접 제작했었습니다. 이를 통해 사람들과의 소통, 커뮤니케이션을 이뤄내는 콘텐츠를 기획하고 제작하여 뭔가 융합형 인재로 더 나아가고자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이러한 부분이 융합적인 부분, 그리고 테크놀로지적인 요소 또한 중요하게 생각하는 글로벌 융합학부에게 더 매력적인 포인트로 작용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한 말씀 더 덧붙이자면 저는 이제 문이과 통합 이전에 고등학교를 졸업했기 때문에 이과생으로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게 되어 3년 내내 과학 활동을 이어가면서 3학년 때 제가 꿈꿔왔던 컬텍과 1, 2학년 때 제가 관심을 가졌던 과학적 활동을 가장 잘 엮었던 것이 제가 융합적 인재라는 것을 어필하는 데 가장 큰 도움이 되었고, 그 덕분에 저 또한 1학년 때 글로벌 융합학부의 융합적 인재로서 잘 입학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너무 한 가지 활동에 집중하기보다는 글로벌 융합학부에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융합의 힘을 한 번쯤 믿어보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되는 대목이라고 생각되네요. 네, 다음은 동아리 부분인데 여기 저희가 정말 맛있게 들어본 방크라는 동아리가 등장하고 있어요. 방크라는 동아리는 제가 정말 여러 번 학창시절부터 들어왔던 동아리인데 이 방크라는 동아리를 직접 이끄셨던 데는 혹시 어떤 배경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방크 동아리 활동을 할 때 가장 신경 썼던 부분은 바로 말씀해주신 것처럼 다른 학교에도 정말 많은 방크가 있는데 우리 학교만의 방크가 지니는 차이점, 특별한 점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고민을 정말 많이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활동들을 진행하고자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 예시로 방크 TV 특강이라는 걸 진행을 하여서 역사적인 왜곡을 바로잡는 활동들도 진행을 했었고, 방크 뉴스를 진행을 하면서 각 부서별로 재치 있는 컨셉으로 이제 학술제 느낌의 프로젝트 또한 진행했었습니다. 그 1화를 얘기를 드리면은 이제 뉴스를 볼 때 기상 예보 있잖아요. 날씨 예보처럼 지도를 펼쳐놓고 이 지역의 날씨는 어떻고 이 지역의 날씨는 어떻다라는 얘기를 해주는 부분에서 저희가 아이디어를 얻어와서 세계 지도를 만들어서 해당 지역의 국가들은 외교적으로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이거를 날씨 컨셉으로 풀어주는 그런 영상 또한 제작을 했었습니다. 이처럼 창의적이고 뭔가 도전적인 활동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3학년 때는 이제 뭐가 있었는지 아시나요? 너무 궁금해요. 그때가 한창 올림픽을 하던 시즌이었어서 저희도 교내에서 진행할 수 있는 올림픽은 없을까? 라는 호기심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방크 국제올림픽을 기획을 해서 올림픽 형태의 국제시사 발표 학술제를 진행했었어요. 이런 활동을 진행할 때 아무래도 장으로서 개회식을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까 고민을 정말 많이 했었습니다. 어려움도 겪기도 했었는데 책을 읽으면서 스토리텔링 기법의 중요성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한국 전통 오방색과 그런 국제협력의 스토리들을 스토리텔링으로 연결하여서 개회식을 진행했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활동들에 도전을 하고 책을 통해 저만의 새로운 도전을 한 게 글로벌 융합학부에 맞는 인재상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앞서 효정하오가 이제 독서 대회에서도 수상할 정도로 독서를 정말 사랑하는 면모를 보여주는데 여기 또 독서가 등장하는 걸 보면 효정하오는 정말 독서를 좋아하는 학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간에 잠깐 스토리텔링의 힘에 대해서 언급해 주셨는데 저희 컬텍 전공은 스토리텔링에 의해 영상에서의 스토리텔링 등 스토리텔링과 관련된 전공 수업들을 정말 많이 진행하고 있어요. OSM이라고 원소스 멀티유즈 관련된 수업들을 정말 많이 진행하고 있는 컬처 앤 테크놀로지 융합 전공에서는 교수님들께서도 이야기를 전달하는 방식에 있어서 어떤 방식으로 이야기를 전달하느냐가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달라지느냐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기 때문에 본인이 컬텍을 지망하는 학생이라면 어떤 방식으로 사람들을 감동시킬 것인가, 내 이야기를 어떻게 하면 재밌게 꾸며낼 수 있을까를 미리미리 생각해 두시고 또 스토리텔링의 힘을 이렇게 해서 이끌어갔다 라고 어필해 보시는 건 어떨까 조심스럽게 제안하는 부분입니다.
네, 다음은 진로 활동 부분이에요. 1, 2학년 때는 사회와 미디어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어서 생활기록부가 기록되어 있는데 3학년으로 갈수록 점점 더 예술과 관련된 예술 철학과 관련하여서 생기부가 점점 더 심화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미디어 관련 활동을 점점 더 컬처 앤 테크놀로지 융합 전공에 맞게 심화시키게 된 배경과 어떻게 해서 예술 철학에 관심을 가졌는지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네, 저는 3년 동안 미디어 학부를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컬처 앤 테크놀로지 융합 전공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어서 준비를 한 케이스인데요. 이제 저는 컬처 앤 테크놀로지 융합 전공을 늦게 알았다 보니까 당연히 1, 2학년 때는 좀 더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활동이 부족했어요. 저는 이 부분이 저의 단점으로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지금 와서 돌아보니 오히려 1학년 때 그리고 2학년 때 진행했던 사회와 미디어에 대한 전반적인 탐구와 심층적인 연계 심화 활동이 오히려 컬처 앤 테크놀로지 융합 전공에서 필요한 인문학적인 소양을 기르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의 이러한 이해 그리고 융합적인 사고들이 오히려 더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만약 다시 1학년으로 돌아가서 1학년 때부터 컬처 앤 테크놀로지 융합 전공을 준비해봐라 라고 한다더라도 저는 똑같이 사회부터 미디어에서 좀 더 심화된 미디어 테크놀로지와 콘텐츠 기획 그리고 기술적인 분야까지 나아가는 이러한 저만의 이야기를 만들어 나갈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컬처 앤 테크놀로지 융합 전공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사회와 미디어 그리고 또 다른 관심 분야와 함께 융합하여서 탐구를 진행해보시면 어떨까 조심스럽게 추천드립니다. 학창시절에 정말 다양한 활동을 진행했던 학생이 있었어요. 저는 후배들의 생활기록부를 열어보다 보면 너무너무 다양한 활동들이 있는 건 좋은데 다양한 활동들이 있다 보니 깊이감이 없던 경우를 종종 발견했던 것 같아요. 생활기록부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걸 꿈꿨고 이걸 위해서 어떤 과정으로 나 자신을 성장시켰는지를 드러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료라고 생각되는 부분인 만큼 본인이 희망하는 진로에 대해서 어떻게 심화 과정을 지켜냈는지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 다양한 활동을 적기보다는 내 관심 분야가 A에서 B로 또 B에서 C로 이런 방식으로 연계되어서 발전해 나갔다라는 것을 드러내보는 게 어떨까 조심스럽게 제안해봅니다. 네, 다음은 봉사 부분인데요. 효정학부의 봉사활동 내용을 보면 외부 봉사가 하나도 없다는 점이 정말 특이한 것 같아요. 네, 그쵸. 저는 아무래도 기숙사 학교를 살았다 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 외출해서 집을 가는 그 시간에 따로 봉사를 하기도 어려웠고 저는 학교 생활에 충실하자라는 마인드로 활동들을 진행했었기 때문에 내부 교내 봉사로 봉사 시간을 채우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진행했던 봉사 활동들로 대표적인 활동은 1대1 멘토-멘티 활동 그리고 또래 상담, 솔리아 활동이 있는데요. 이 활동을 통해서 봉사 시간뿐만 아니라 직접 제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저 또한 도움을 받으면서 내적으로 정말 의미 있는 성장을 할 수 있는 뜻깊은 기회였던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저는 컬처 앤 테크놀로지 융합 전공에 관심이 있었다 보니까 다양한 영상 제작 활동들을 했었는데 그 중에서 교내 미디어 영상단 활동이 있었어요. 이 활동을 하면서 제가 직접 영상들을 많이 만들고 뭔가 의미 있는 행사에서 그 영상들을 상영했었는데 이러한 부분 또한 봉사시간 영역에서 잘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무의미한 활동들로 시간을 채우기보다는 정말 자신이 좋아하는 활동들로 봉사시간을 채우고 좀 더 의미 있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활동들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코로나 이후로 봉사활동을 외부에서 찾기가 정말 힘들다고 들었어요. 저도 이제 3학년 때 코로나 시기가 정말 크게 겹쳤던 만큼 그 전까지는 외부 봉사를 정말 많이 했었지만 3학년 때는 딱 정말 최소 봉사 시간만 일수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봉사 활동을 제대로 참여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은 정말 학교에서도 크게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고 봉사 활동 같은 경우에는 이거에 관심을 가졌다, 내가 이런 봉사 능력을 가졌다, 이런 나의 인성 같은 부분을 드러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막 100시간, 200시간 이렇게 봉사 시간에 큰 부담을 가지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내신 부분을 확인해 볼 텐데 여기서 박수 한 번만 치고 넘어갈까요? 박수! 효정학부의 수학 성적이 정말 크게 상승했다는 게 생기부에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데 혹시 수학 공부를 이렇게 잘하게 되신 비결 같은 게 있으실까요? 네, 저는 1학년 1학기 때 수학을 4등급을 받으면서 난 이제 수포자다. 수학과는 거리가 멀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1학년 2학기 때도 3등급 정도의 성적을 받으면서 그렇게 뛰어난 뭔가 발전이나 성장을 보이지 못했어요. 하지만 1학년 2학기 겨울방학 때 이제 스스로 진로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하고 뭔가 융합적인 인재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수학이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구나라는 걸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또한 빅데이터와 통계에 대한 부분도 많이 학습을 하면서 정말 융합형 인재가 되기 위해서는 수학이 떼야 뗄 수 없는 관계구나, 컬처 앤 테크놀로지 융합 전공에는 더더욱 필요한 존재구나 라는 걸 깨달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겨울방학 때부터 수학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었는데, 이제 수업 시간에 열심히 하고 뭔가 저만의 문제집들을 많이 풀어보고 모르는 게 있으면 학교 쌤들을 찾아가서 이렇게 많이 질문을 하는 형식으로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인해서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까지 단 한 번도 1등급을 놓친 적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성장을 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특정 과목에 성적이 잘 안 나온다고 포기하기보다는 조금 더 애정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다 보면은 조금 더 친해지고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얘기해보고 싶습니다. 네, 저 또한 학창시절에 1학년 때는 영어를 3등급, 2학년 때 2등급, 3학년 때는 1등급으로 졸업을 했어요. 외고생이었던 현생이랑 다르게 처음에 영어를 잘 못했었는데 점점 더 영어에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최근 대학교에서는 이제 교환학생들을 담당하는 동아리에서 활동할 정도로 대학교에서는 고등학생 때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던 분야를 점점 더 심화적으로 펼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잘 못한다, 그래서 고등학생 때 그 과목을 버리기보다는 이 분야를 내가 관심 있는 다른 분야와 연결시켜서 너무 배척하기보다는 그래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과목을 지켜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제안하고 싶습니다. 네, 특히나 융합적인 분야를 강조하는 글로벌 융합학부이기 때문에 저의 이런 이과적인 역량, 그리고 언니의 문과적인 역량, 이런 융합적인 역량이 큰 메리트로 작용했다고 생각을 합니다.